있어서는 안 될 사고로 귀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참담합니다. 이번에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화를 많이 냈는데요. 저렇게 화를 내고 났더니 바로 지금 권오선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성환 경찰청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영향을 미쳤겠죠? 맞습니다. 그 경고 발언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예. 사의 표명을 했고요. 그 권오성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한민구 장관을 만나서 대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했을 때만 해도 의원들이 물었을 때 사의 표명한 적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질책까지 나온 마당에 네. 더 이상 이렇게 자리를 지키기 어려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었는지는 1일 휴가 중이었죠. 1일 날 이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심하게 추궁을 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즉각 일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저희도 깜짝 놀라는 게 토요일 날 보통 휴가 중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통 회의를 여는 경우가 없는데 바로 그 장관이 직접 주재하에 회의까지 열리는 등 그만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휴가 중 전화에 깜짝 놀라 그 대책회의까지 벌였다는 후문입니다. 아마 그 군의 아들을 보낸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여론이 민감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싶은데요. 그렇죠. 대통령 전화는 보통 VIP라는 그런 약어로 이렇게 메모가 돼 있을 텐데요. VIP의 V자를 보는 순간 한민구 국방장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사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날이었는데 그렇죠. 네. 아마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성환 경찰청장도 오늘 같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따가 나올 내용이긴 하겠지만 또 유병헌 사건 관련해서도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성환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시방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선거가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11대 4였죠. 압승으로 끝나면서 일각에서는 자 이거 좀 묻히는 거 아니냐. 이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었는데 역시 박근혜 대통령 추상 같은 명령 바로 인적 청산을 하고 마는군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더 문책이 벌어지거나 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것들은 예상하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두 분이 공교롭게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동시에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 라인이나 이쪽에서 어떤 사인이 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 두 명으로 일단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계통에서는요.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은 직접적인 보고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문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사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상황 정리한 다음에 그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관련자 문책만으로는 이번 사건, 이번 군의 어떤 고질적인 병폐가 완전히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군에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군내 구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하나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차라리 엄마한테 일릴 수 있게 핸드폰을 지급해요. 미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어요. 학교에서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일리기 때문에 우리 병사들도 좀 엄마한테 일릴 수 있게 좀 해줘요. 그 문제도 현재 저희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줘요. 통신이 향시되고 있으면은 누구도 못 때립니다. 지금 핸드폰을 주면은 아무도 못 때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이죠. 네. 어떻습니까? 진짜 핸드폰이 있으면 누군가 때릴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은 보통 요즘 학교에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매를 들려고 하면 학생들이 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그 전파가 되는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군의 잘못된 문제를 알리는 속도는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저는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갖고 있으면 군 내부 시설, 보안 시설 같은 거 촬영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면은 무방비 상태로 굉장히 우리 군의 비밀 정보를 좀 유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 좀 고민도 하지 하태원 않을까요? 차장, 우리 네. 저 네. 군에 갔을 때 네. 전화를 할 때 항상 통신 보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네. 휴대폰을 다 지급하고 쓰게 되면은 그런 보안 문제도 좀 취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주장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침 권호성 육군 참모총장이 방금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네. 역시 육군 참모총장인데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했기 지금 때문에.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어요. 일단은 네, 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지 부모에게 이른다고 다 해결되냐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도 예. 있었는데 네. 이분들도 아마 좀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아닌가 같은데요. 군대 군대라는 근무하다가 것은, 네. 벨소리 울리면 전화 받나요? 저 표현도 좀 재밌네요. 그렇죠. 저렇기 때문에 일단 그 중요한 시설에 들어갈 때는 육군 지금 그 휴대폰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 장교급에서는 그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보안 시설에 갈 때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나올 때 반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병들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쓴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군대라는 건 특수 조직입니다. 그리고 친목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이번 윤일병 사태로 벌어진 어떤 군내 어떤 구타 문화 이런 걸 청산한 다음에 핸드폰 문제는 천천히 고민해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소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대폰 문제. 저희는 그 미군과 비교하는 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뭐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니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군처럼 뭐 핸드폰을 도입하자 이런 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휴대폰을 군인들이 쓴다는 거 사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땐 상상하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오죽 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아마 휴대폰을 지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린데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실 복도 부분에 안심폰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면 그 전화를 들어서 부모에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관침사병이나 어떤 구타 사건이 일어날 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방법을 써보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여야 의원들이 경기도 연천에 28사단을 방문을 해서요. 고 윤일병이 아주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그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의무병들이 생활하는 공학을 전병은 5분 지금 황진아 의원 국방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진성준, 문재인 의원 전부 국방위원으로 네. 방문을 했습니다. 저기 뒤에 살짝 보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도 권은희 의원이 예, 국방위로 배치가 돼서 오늘 국방위 첫 활동으로 바로 그 28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같은 경우는 됐지만 이 가만히 보니까 뭐 여기 공중전화도 있고 모두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에 뭐 있는 건 모를 리가 없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옆 생활관에서도 소리 다 듣고 할 정도였는데 네. 그냥 구타나 이런 것이 일상화되니까 별로 크게 범죄시하지 않은 거지. 의원들의 지적은 역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몰랐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타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윤일병 사건 막을 수 있었다는 질타를 하는 지금 겁니다. 사고가 난 윤일병 의무반 거기서 군 본부까지는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만 좀 있었다면은 네. 저 상습적인 구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했지 그렇죠. 않았을까. 일상화된 국내 폭력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둔감했는지 또 지휘관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적절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권은희 의원이 보였는데 권은희 의원은 사실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행안위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금 국방위로 배정이 됐나 보죠? 네, 안행위인데요. 그 경찰 출신인 그 권은희 의원이 안행위를 지망을 했었는데 안행위가 지금 의원들이 모두 다 차 있는 상태여서 권 의원이 거기 들어가려면은 다른 의원이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정수가 좀 모자라는 국방위에 배치된 건데요. 사실 안행위나 법사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권 의원이 또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데 법사위로 간다면 자신이 어떤 재판이 아직 걸려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되면은 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방위 의원으로 간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위증이라는 재판이 이제 결과가
확정이 안 났고 예. 어쨌든 지금 위증이라는 2심 판결까지 받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국방 안보를 다루는 그 상임위에 간 것도 적절하냐 이렇게 또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오전에 저한테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내일 군대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한숨을 아주 크게 내쉬셨는데 아무쪼록 군에 자식을 보낸 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걱정시키지 않도록 군에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